제가 서울예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교 그리고 서경대학교 합격한 작곡 전공 장우진입니다. 그때 원래는 서울예대가 6시 발표였는데 그때 학교들이 예정 시간보다 결과가 1시간씩 일찍 나와가지고 4시에 서경대 결과를 확인하고 진짜 안도한 상태에서 제가 친구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하철역을 가고 있는데 5시에 서울예대 합격이 떴다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페이스타임으로 영상 공유를 하면서 딱 합격 조회를 했는데 합격이 나와서 그때 길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전화 돌리고 지하철을 타가지고 경희대까지 제가 조회를 했는데 경희대는 사실 제가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큰 기대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예비 1번이라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정말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서울예술대학교에서는 교수님께서 좀 웃기도 하시고 편안하게 분위기 만들어 주셔가지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 봤던 것 같고 다른 학교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모두 5분 계셨고요. 서경대학교는 3분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도 3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1차 시험 때 교수님께서 왜 서울예술대학교에 하필 오고 싶냐,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 오면 뭘 하고 싶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왜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지원 안 했냐고 여쭤보셨고요. 교수님께서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왜 지원 안 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살짝 당황했지만 그때 저는 제가 솔로잉 하는 것보다 제 곡을 직접 쓰고 연주하는 게 더 즐거워가지고 작곡 전공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경대학교에서는 나이랑 그리고 곡에 대해서 화성적으로 설명해봐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먼저 곡을 30초 정도 들으시고 그리고 동기 발전을 먼저 시키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4비트 초견 그리고 코드의 멜로디 만들기 순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곡은 비슷하게 들으시고 펑크를 그때 MR을 틀어주시면서 16마디 코드 진행을 한번 어울리게 쳐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신호에 리듬 모티브를 주셔가지고 주어진 2마디 리듬을 갖고 곡을 한번 만들어보라 하셔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서경대학교에서는 1차에서는 곡을 들으시고 초견 발라드로 2개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G 블루스를 시키셨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초견 1개 시키시고 동기 발전이랑 좋아하는 아티스트였죠. 그래서 그 곡을 쳐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데이비드 포스터라는 작곡가를 말했었는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면서 한번 쳐볼 수 있냐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인트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바로 벌스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나고 제가 교수님 입맛에 만족스럽지 않게 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좌절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예대 1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5분 조금 안 되게 봤던 것 같고 2차도 비슷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경대학교에서는 1차 때는 한 5분 정도 보고 2차 때는 7분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예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입시장 안에서의 침착함, 세 번째는 성실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본인이 음악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서칭을 하고 더 깊게 디깅하는 그런 끈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도 혼자서 디깅하고 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넓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입시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입시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절대 급해지지 말고 항상 차분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교수님이 어떤 요청을 하셨을 때, 요청이나 질문을 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되게 학원 처음에 왔을 땐 긴장도 많이 하고 손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굉장히 많이 떠는 성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레슨 때마다 이제 입시장 가면은 최대한 마음을 넓게 가지고 절대 급해지지 말고 뭐든지 차분하게 대응하라 하셔가지고 그거를 항상 새기면서 연습했더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학원에 와서 처음에 스케일을 정말 느리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빠른 템포까지 12키를 돌리고 꼭 바하, 인벤션이랑 코어라를 한 번씩 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시곡 좀 천천히 느린 템포부터 연습하고 초견도 다양한 장르로 저는 리얼북 위주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기본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스케일을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좋아해서 관심 있게 디깅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체보 악보나 카피 악보를 많이 찾아봐가지고 혼자서 보이싱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싱을 제 연주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혼자 많이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초견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한 6시간 좀 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작곡이나 전통화성악은 부가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견은 우선 리얼북을 위주로 리얼북 1, 2, 3권 그리고 뉴리얼북까지 거의 다 유명한 곡들은 무조건 필수로 여러 번 쳐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내용들을 토대로 저만의 어떤 예쁜 멜로디 패턴들이나 어떤 예쁜 화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혼자 연구하면서 연습을 했더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곡을 좀 늦게까지 아이디어가 안 나와가지고 막바지에 곡을 여러 가지 쓰느라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은 보이싱적인 어떤 제가 초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성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곡을 빨리 써야 되는데 곡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았을 때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극복 방법은? 저는 무작정 계속 부여잡고 있기보다는 이제 영화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곡을 쓰다 보니까 금세 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원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학원의 어떤 모의고사 시스템이라든지 입시 현장을 똑같이 재현해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못 해보고 시험을 봐서 지금보다 더 많이 떨고 긴장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그리고 퍼포먼스, 학원에서 여는 콩쿨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시장이랑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여러 번 하고 거기서 긴장도 좀 덜고 하니까 실제 입시장에 갔을 때는 훨씬 편안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서 서로 초견하거나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극도 되고 또 친구들한테 아이디어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대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대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선생님의 앙상블 수업이 다른 악기들과 합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학 후에도 계속 더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데 우선 미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링을 다루는 그런 이론들이라든지 전통화성악도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제 색깔을 확실히 찾지 못한 것 같아서 학교 가서 더 다양한 장르를 깊게 파고들면서 제 색깔을 찾아가고 싶습니다.